네, 반갑습니다. 척척박사4주 권현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무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 무덤이라고 하는 거, 사주에서 이건 묘라고 하죠. 묘지 또는 뭐예요? 창고라고 해서 고지, 그러니까 고장지라고 하죠. 고장지. 이렇게 해서 진술충미에 해당이 돼요. 진술충미. 진술충미는 전부 화계의 속성, 월살의 속성, 반환의 속성, 천살의 속성이 다 있죠. 월화 천반이라 그러죠. 월살, 화계, 천살, 반환, 이것이 바로 진술, 축, 미라고 하는 이 땅속에, 땅이라고 하는 글자가 바로 이런 월살이 됐든 화계가 됐든 천살이 됐든 반환이 됐든 이런 그 12신사를 만들어내죠. 그러면서 무덤이에요. 무덤. 왜냐면은 임묘가 되니까. 무덤은 뭐예요? 임묘시키는 거잖아. 임묘. 입고도 되죠. 입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거를 진술충미를 갖다가 고장지, 창고 개념이죠. 농사진 거 전부 해서 갈무리 해서 창고에다가 탁 벽가만히 쌓아놓는 형태. 이게 바로 고장지다. 진술충미 중에서 이제 그 중에서 우리 사람은 을목이에요. 을목.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을목이죠. 살아서 생동생동거리고, 이 갑이라고 하는 건 그냥 어떤 그 기운이죠. 이렇게 쭉 일직선상으로다가 쭉 밀고 올라오는 어떤 그 생명의 기운이다라고 하면은 을목은 이제 정말 사람살이 같은 거야. 그래서 을목을 대표적으로 우리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을목의 이 활동성을 보면은 이 진술충미 중에서도 특히 이 술이라고 하는 글자에 인묘되는 글자가 바로 을이라든지, 그러니까 을목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또 병화, 이건 태양이죠. 그 다음에 무토, 화토동법에 의해서 이 무토. 그래서 을이나 병, 무 이런 녀석들은 술시가 되면은 자동으로 이불 깔고 들어가서 잠자야 돼. 코 하고 잠을 자야 돼. 생명 활동이 전부 오늘 하루 일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입을 피고 치카치카 하고 코 하고 자자. 그래서 이 을, 병, 무 얘네들은 뭐예요? 한 식구 같은 거예요. 세트. 우리가 진술충미를 보면은 요게 이제 전부 인묘되는 글자가, 요거는 지금 술이라고 하는 거는 을이나 병화, 그 다음에 무토, 얘네들이 한 식구잖아요. 술에 인묘되는 거. 얘네가 여기에 인묘되는 게 아니야. 우린 밖에 나가서 막 활동하다가 집에 들어갈 때는 어디로 들어가? 요 집으로 가는 거야, 요 집. 얘네가 요 집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 얘네 집에 가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인수라든지, 신금이라든지. 얘네가 요 집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얘네하고 얘하고도 같이 쎄쎄쎄. 임수하고 신금이. 그런데 얘네들은 요 진이라고 하는 글자. 낮에 열심히 활동을 해도, 저녁 때가 되면은 요로 들어가서 잠자야지. 그 다음에 뭐예요? 축이라고 하는 글자는 또 얘네한테 세트는 경금이라든지, 그죠? 기토라든지 정화. 그래서 얘네들이 한 세트. 그럼 여기는 또 뭐예요? 여기는 갑이라든지 개. 그래서 얘네들은 하나의 무리로다가 읽어도 돼요. 한 무리야, 한 무리. 우리는 나가서 막 뛰어놀다가도 우르르 해서, 야, 우리 집 여기잖아. 갑한테 너 왜 여기 가려고 그래? 여기가 우리 집이야. 얘네들은 각자 저녁 때가 되면 전부 자기네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즉, 자기의 이 지분, 자기의 지분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나의 그 활동, 보호해야 될 거는 보호하고. 그러니까 화계라고 하는 속성은 뭐예요? 문 딱 잠그고 이불 덮고 감추는 거잖아. 불을 딱 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춘다는 거야, 감춘다. 즉, 우리가 인호술 운동을 삼합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인호술이라고 하는 운동은 병화를 갖다가 대체적으로, 병화가 인시에 해가 떠서 정오가 되면은 중천에 해가 그냥 떠올랐다가 술시가 되면은 서산일락. 이제 해가 지는구나. 병화를 갖다가 여기에다 대입해서 삼합의 운동성을 많이 보는데,
즉 병화라고 하는 녀석을 술 속에다가 감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정화의 형태로 시들시들 아이고 술시 창고에다가 이건 뭐예요? 화개 뚜껑을 덮어서 불씨가 불빛이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보호해주는 녀석이거든. 그래서 보호를 해서 그날 밤이 다 지나고 나면은 인시한테 바톤 터치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삼합의 운동성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요 흐름을 알으셔야 돼. 삼합의 운동성의 흐름을, 그 다음에 진술충미의 속성을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서 요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요거를 해드릴 거예요. 을이라든지 병이라든지 무토가 을이 술을 만나서 또는 병이 술을 만나서 무가 술을 만났을 때 저 녀석들이 분명히 술시가 되면은 전부 치카치카하고 이불 속에 들어가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뭔가 꿈지럭거리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걸 벌어야 되잖아요. 직장이라고 하는 걸 가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꼭 직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뭔가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버는, 즉 재성이라고 하는 녀석, 재와 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용신이니까 우리가 음양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재관 요거를 추구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당장 내일 죽어도 오늘 어떤 형태로든 돈을 움켜쥐려고 해요. 그게 내 짝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절대 포기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을일간들이 뭔가 내가 술이라고 하는 글자를 지지에 깔고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이 살아가는 양식, 이 사람은 어떤 패턴으로 살아가지? 이 사람은 어떤 거에 주안점을 두고 살아가지? 뭐 이런 것들을 요게 같은 식구들이니까 을목이하고 병화내하고 무토 얘네들을 이렇게 짝짝꿍들 되는 요 세 녀석들에 대해서 알아보시는데, 이번 시간에는 을목, 을이 술을 봤을 때 한번 보실까요? 자, 을목이라고 하는 녀석 입장에서 술토는 목국토하죠. 술 이렇게 딱 보면은 분명히 정제는 정제예요. 야, 이게 정제 맞나? 점수를 좀, 제가 진술충미 중에서 가장 토다운 토 1순위 미토, 그 다음에 진토, 그 다음에 술토, 그 다음에 축, 요거 1, 2, 3, 4 순번을 굳이 매기자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술토는 정제는 정제인데, 사실은 술 속에는 신금이라고 하는 지장간 속에 들어있죠. 지장간에 신금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지장간에 신금. 그래서 신이 술을 딱 보면은 12운성으로 양인의 기운이에요. 양인. 양인은 뭐예요? 세력이 강한 거죠. 세력이 강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 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신유술, 유의 여기가 넘어와 있죠. 넘어와 있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신이 술을 보면 신술 양인, 굉장히 세요. 세력이 굉장히 강한 거. 그래서 이 을목일간 입장에서 술토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또는 술 대운을 지나가고 있는 분이다, 또는 술 세운을 지나간다. 그럴 때 반드시 키포인트로 봐야 될 게, 정제는 정제인데, 문의는 정제인데, 정제 역할은 좀 약하지만 이 속에 있는 신금이라고 하는 편관이 아주 득세를 하겠네, 이 녀석의 세력이 참 강하겠네, 요거를 먼저 읽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제로서의 작용력은 좀 약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을목 입장에서 술을 봤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냐면은 비인이에요. 비인살 들어보셨죠? 비인을 갖고 있어요. 비인은 뭐예요? 양인하고 충하는 녀석이야. 비인은 양인. 자, 을일주 입장에서 양인은 뭐예요? 음간양인은 진이란 말이에요. 진. 그래서 진하고 술이 충을하죠. 이게 음간양인이에요. 음간양인.
그래서 음간 양인을 충을하는 녀석이 비인이네. 양인은 뭐라 그랬죠? 큰 칼. 비인은 요따만한 칼이지. 근데 작은 칼에 찔리면 더 아픈 거야, 뼈가. 비인은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아주 정밀하고 섬세하고, 그러니까 속살이 마음의 결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술을 갖고 있는 을목들은 생각보다 아주 정밀한 거, 째제발 하는 거 잘해요. 그러면서도 술 중에 신금 현침의 기운이 있죠. 그래서 정밀하게 뭘 꼬맨다, 뭘 그림을 그려도 막 선을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예를 들면은 아주 정교하게 뭐 하는 거, 연필로다가 뭐 그림을 그려도 그런 기운이 강해요. 이 비인을 갖고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서도 속마음은 한없이 여린 사람이야. 뒤가 물러. 누가 뭐라고 한마디 딱 하면은 또 마음이 또 아유 안 됐어서 또 가서 또 승질이 확, 요 술 중에 신금이 있어가지고서 승질을 확 냈다가도 에이 또 자기가 또 꼬랑지 내리고 가서 아까 미안했어. 그게 이제 그 섬세한 그 비인의 성향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이 비인은 만약에 을일주가 술이라고 하는 술시로 흘러가면 병술시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술시보다도 이게 월에 있을 때의 요 비인을, 이게 직업궁에 놓여 있잖아요. 이걸 직업궁으로 잘 써먹는 패턴들이, 그러니까 비인이라고 하는 것 정밀하고 정교하고 섬세하면서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도 좀 어느 정도 어루만져 줄 줄 아는 뭐 그런 분야에서, 여기 특히 술 중에 신금이 투간 드러나 있을 경우, 특히 요 녀석의 동태를 잘 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을일주가 여기는 뭐 술인데 요게 뭐 신이라고 하는 녀석이 드러나 있다. 그러면 요 신이 이렇게 양인의 기운이죠. 이렇게 을일주 입장에서. 그러면은 편관격이 돼버려. 편관격. 그래서 굉장히 잘 써요. 만약에 이분이 뭐 신유생이다 뭐 이러면은 신이 또 세력이 더 있죠. 그럼 짱짱하게 잘 나가는 패턴이에요. 이렇게 이제 술 중에 신금, 요 형태를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술이 있는 분들, 조금 지우고서, 아이고, 뭐,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냥 이렇게 감으로 그냥 이렇게 쭉 듣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그래서 그렇구나. 좀 이해가 돼요. 이제, 을일주 입장에서 남명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정제의 배우자다, 이분이. 배우자를, 술토의 배우자를 쓴다. 그런데, 요 옆에, 뭐, 을축일조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축술형이라고 하는 녀석. 축술형의, 요 녀석이 딱, 여기 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어쨌든, 여기 배우자궁이니까. 이렇게, 요런 형태다. 그러면은, 축술형. 내 배우자가 형을 당한 거야. 형이 뭐예요? 어디가 약간, 다리가 조금 삐끗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소아마비 이런 형태도 많았죠. 그러니까 몸이 온전치 못한, 또는 뭐 아픈, 또는 살면서 또 뭔가 사고수에 의해서라도 뭔가 좀 뭐 팔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어딘가 몸이 좀 신상이 온전치 못한 그런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배우자의 건강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모양이 좀, 형이라고 하는 건, 축술형은 뭐예요? 모양이 손상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형이라고 하는 거는 겉모습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형에 의해서 가공이 되는 거잖아. 자르고 째고 붙이고 형. 파라고 하는 건 뭐예요? 파는 내부적으로 교란이 일어나는 상태. 그래서 형은 겉모습 자체가, 모양 자체가 모양이 훼손됐다? 손모? 찌그러졌다? 뭐 요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건 형작용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그런 배우자 인연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기운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재관의 동태를 한번 보셔야죠. 재관의 동태를 보는데 사실은 을일조 이 술 보면은 재성이라고 하는 게 목국토, 무토라든지 기토 이 녀석을 재성으로 쓰죠. 무토는 뭐예요? 정제.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거는 편재. 그 사주는 힘의 세기, 구조하고 힘의 세기를 뭐라 그랬죠? 그러면 뭐예요? 무토가 무술, 묘지에 들어가네. 기토는 기술, 양지. 이 재성이라고 하는 녀석은 체력이 약하다. 그러니까 무늬만 정제다. 무늬만 정제일 확률이 크다. 한 50% 정도만 보세요. 그래도 정제 작용을 해. 드러나 있는 게 그래도 모양이 그래도 정제니까 이 녀석이 반쯤은 그래도 정제, 돈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는 계속 채워나가는 형태.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바로 인묘되는 병화라든지 무토죠. 무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을목 자신도 인묘가 되죠. 그러니까 요 인묘되는 인묘 입고되는 입고 요 패턴을 많이 보셔야 되죠. 을목한테 상관은 뭐다? 굉장히 예쁜 글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궁통보감에 조후편에 보면은 을목은 상관을 병화를 정화보다 더 기뻐해요. 정화보다 병화를 훨씬 더 반겨 쓴다라고 해놨어요. 그 정도로 그런 식상이라고 하는 나의 팔다리를 을목이 태양을 봐야 내가 지어 이파리 나뭇잎이래네. 내 잎사고를 갖다가 펼쳐나가잖아. 지업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잖아요. 그걸 못하게 꽉 붙들어 매서 집 나가지 마. 여기 와가지고 잠이나 자. 그렇게 술이 정제라고 하는 녀석을 갖다가 꽉 잡아들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병화가 인묘되는 재의 작용력 자체, 무토 자체도 무술, 무덤에 들어가고. 근데 재성이라고 하는 거는 무덤에 들어가면은 대충 아시겠죠? 돈이라고 하는 거는 저금통에 들어가면은 잘 안 나오잖아. 얘를 배를 가르기 전에는. 그래서 땅속에다가 재는 숨어들면 괜찮아요.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정제도 정제 역할 50%뿐이 안 하지만 그래도 저금통에다가 내가 늘 저장해 놓는 창고에다가 담아 놓는 형태이기 때문에 술을 갖고 있는 을일조 분들 보면은 돈 잘 안 써요. 아낄 때는 아주 디테일하게 아껴. 진짜 쿠팡에다가 뭘 사면은 100원, 150원에 목숨 건다니까. 가만있어 봐. 사진 찍어가지고서 댓글 달아야지. 100원, 150원, 200원. 목숨 걸어, 이게. 근데 그게 디테일해서 그래요. 그게 비인도 있으면서 그런 게, 그게 그렇게 아까운가 봐. 이게 그 을일주들이 이 술을 갖고 계신 분들. 그게 그런 속성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그거보다는 병화를 이제 인묘시키기 때문에 그게 좀 답답하죠. 그러니까 왕성한 사회 활동력이 바깥에 나가서 막 움직여야 되는데 그걸 전부 거둬들이기 때문에 그 녀석을 못하게 한다라는 게 본인도 답답하고 뛰쳐나가질 못하니까. 그렇죠. 돈이야 뭐 안 나가니까 요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 거기 있어 나오지 말고. 그래서 돈이야 차곡차곡 모아진다고 해도 그렇다. 근데 을일조는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인중에 병화가 있어서 그러면서 요 무토도 뭐예요? 12운성으로 장생을 하죠. 그래서 을일주 입장에서는 인이라고 하는 글자가 굉장히 반가운 글자인데 얘가 겁재에 놓여있네. 겁재 뭐예요? 이거는 인목은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녀석이죠. 그래서 등락의 갑 어짜고 저짜고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어느 정도 좋은 점도 있긴 있어요. 을목이 갑목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렇게 에워싸고 올라가면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저 높이까지 올라가서 태양 좀 봐야지. 내가 이 밑에 깔려있으니까 햇빛이 잘 안 들어와. 그래서 갑목을 휘휘 감고 올라가서 내가 태양을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겁재란 말이야. 근데 그냥 갑목이 그냥 이거 등 빌려줄까? 아니 얼마 내 너.
네가 햇빛 보는데 내가 등 빌려주잖아. 그러니까 겁제의 해로움, 겁제작용은 따라온다. 그래서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이 재성, 그 다음에 상관이 인묘가 돼서 이 활동성 자체가 이렇게 좀 갇혀 있는 형태, 좀 답답한 듯 하죠. 답답한 듯 한데, 을목은 어때요? 얼마나 생동거려. 막 나가서 그냥 얼마나 뛰어놀고 싶어. 그리고 을목은 새잖아, 새. 새처럼 그죠? 막 떠다니고 싶은데 술토 하나만 있으면 그놈아 이게 날아다닐 날에도 날개가 다친 거야, 말하자면은. 부러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날 수가 없는 거.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술토라고 하는 그 무덤 속에 갇혀 있어야 되는 그런 형태가 이제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술 속에 을은 바로 술 속에 있는 요 신금, 이 신금이라고 하는 녀석의 투간, 여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 드러나 있으면은 편관격이니까 어때요? 편관격들은 아까 봤죠? 재성의 동태가 아름답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돈에 내가 매몰되지 않고 편관은 뭐예요? 특수행정 분야죠. 내가 특수행정 분야에 가서 뭔가 좀 이름을 날리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큰 조직이라든지 관이라고 하는 뭐 예를 들면은 뭐 특수행정 분야 외교부가 됐든 또는 뭐 군부대 조직이 됐든 거기에서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조금 이렇게 멀리 해야 돼요. 재성을. 그래서 재성을 좀 멀리 하면서 그러니까 술토라고 하는 녀석이 재성의 기운이 약하니까 그러면서 편관은 살아있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높이 올라갈 확률이 크죠. 탁하지가 않은 거야. 쟤를 보면 벌써 탁해져요. 여기다가 돈 갖고 와. 이러면서. 아무도 안 부는데 사과상자에다가 좀 갖고 와.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 관이라고 하는 녀석은 쟤를 보지 않으면 높이 올라간다.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높이. 근데 그나마 쟤를 탐하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가는 그런 정치인들, 그런 또 관료, 고급 관료들 많이 보셨죠. 또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서 뭐가 잘못돼서 거기에 내가 휘말려서 한순간에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요런 글자들의 작용인데, 이 술월에 태어난 을목 또는 술을 갖고 있는 을목이 내가 편관격으로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제가 술토, 반토막짜리 이 정제로 놓여 있는 것이 어찌 보면은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신금이라고 하는 거는 특수행정도 되죠. 특수행정도 되지만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예요? 지지로 치면 유금이잖아요. 유금. 이건 뭐예요? 요거 자체로 금융. 그럼 뭐예요? 금융 조직. 관성에 놓여 있으니까 편관에. 금융 조직에서 내 한마디면은 돈이 왕창 이렇게 빠졌다가 왕창 이렇게 갈 수도 있을 만큼 거기에서 굉장히 자기 입김이 센 그런 지위에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술을 보면은 제가 이제 계속 인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을이 술에 인묘가 되잖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을이 술에 이거를 내가 이제 뭐 자자이면은 안 되겠네, 그죠? 내 깔고 앉아 있는 자리에는 요거는 인묘. 예를 들어서 월에 있으면은 월묘 격이라고 하죠. 또 시에 있으면은 시묘. 여기 이제 뭐 을일주 입장에서 병술시가 된다. 그러면은 시묘 격이라고도 하나 붙여주죠. 시묘. 요거는 시묘는 좀 내가 늦게 좀 수행을 좀 해야 되겠어.
병화, 무토 이런 거 다 집어넣고 내가 술시에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잠자는 것처럼 하는 거. 그는 정신의 영역 쪽에서 내가 어떤 뭐 수행, 종교적인 활동 또는 뭐 철학 이런 거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월에 있는 거는 기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월묘격들은 술월에 태어난 을목이다. 그러면은 수행, 전생부터 수행인자가 나한테 계속 내려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 내가 계속 수행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건데, 월에 묘를 갖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예를 들면은, 자, 경일조가, 축월에 태어났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토생금, 정인, 천을귀인이죠. 정인, 천을귀인이야. 그럼, 나는 전생의 수행인자가, 여기 무덤에 들어가 있죠. 전생의 수행인자가 있는데, 글과 학문 자격을 가지고 수행을 하면서 살아가겠노라 하는 게 벌써 이미 암시가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떠냐면은, 정일주에 술월생이거든. 이건 뭐예요? 정의수를 보면은, 12운성으로 양지에 양지. 양지는 기르다야, 기르다. 기르다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교육. 먹이고, 입히고, 기르고, 가르치는 거에서. 월에 있는 걸 사실은 거의 그대로 써요. 근데 저는 이게 상관이잖아. 상관은 뭐예요? 떠들잖아. 그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잖아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이런 형태. 근데 이게, 무덤으로 들어가 있는 그 월에, 묘를 갖고 있는 분들, 이런 거는, 전생부터 뭔가 좀 수행을 많이 한 인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평생을 살면서도 그 기운이, 아주 그냥 쭉 깔려 있어요. 오래 있는 거는 평생에 걸쳐서 나한테 많은 영향을 주고, 또 그게 직업적으로 많이 잘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런 직업에 가 있기가 쉬워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공직이라든지, 교직, 그 다음에 뭐, 의사, 변호사, 활인업이죠. 소위 말하는. 그런 쪽에 가 있는 형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렇게 보실 거는, 우리가 이제 이 을이 술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걸 한번 떠올려 보셔야 돼요. 봄이죠. 을, 경. 봄, 그 다음에 가을. 봄과 가을이네. 지지로 떨어지면 어때요? 묘가 되겠죠. 묘, 그 다음에, 술. 이렇게 되죠. 이게 가을이잖아. 봄과 가을. 봄과 가을인데. 근데 을이 수리를 만났다. 우리가 이제 봄과 가을은 춘추. 선생님, 봄에서 가을을 한번 건너가셨으니까 선생님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1년을 뜻하는 단위도 돼요. 춘추. 또는 봄과 가을의 만남은 굉장히 아름다운 합이거든요. 봄은 당연히 가을을 짝을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춘추, 이게 잘 짜여져 있는, 우리 춘추 문예라고도 하죠. 그리고 춘추는 나이를 뜻하기도 하고. 그죠? 이게. 근데 을이 수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을이 경만 보는 게 아니라 을이 수를 보는 것도 바로 춘추 문예인데, 자, 을목을 여기서 보면은, 을목은 종핵, 씨앗이란 말이에요. 씨앗. 씨앗이 어떤 형태예요? 단단한 껍질에, 애워 쌓여있죠. 쌓여있다. 을이 수를 본 거는 요만한 씨앗, 종핵이죠. 그 녀석이 단단한 껍질에 이렇게 애워 쌓여져 있는 형태. 요거 이해하시면 돼요. 즉, 보호하는 거야. 즉, 술 중에 정화 들어있죠. 이거를 갖다가 마치 보호해주는 형태. 즉, 종핵이, 씨앗이 가을을 만나서 단단한
딱딱한 그런 껍질을 얻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을이라고 하는 녀석의 기운을 지상에서 술이 이렇게 껴안고 있는 형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술은 뭐예요? 술은 진술충미의 속성 자체가 이게 화계잖아요. 화계는 옛것, 그다음에 오래된 것, 갈무리, 마무리, 뭐 다 되죠. 그리고 옛것이라고 하는 건 뭐야? 아주 오래전부터 온 거. 그러면서 재생, 반복. 화계의 속성은 저런 게 있어요. 아주 오래된 거니까 계속 재생, 반복.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인생이 출생에서 요람까지 해서 본다면 요람의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갈무리하는 거거든. 그리고 이미 오랫동안 살아왔어. 옛것, 오래된 것을 의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을이 술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인생 한 바퀴를 다 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는 게 많아. 그래서 재주가 어때요? 많다. 화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시는 게 많아요. 모두 알고.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화계는 다재, 다능.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박학, 다식. 이런 표현을 쓰죠. 이게 딱 고모양새예요. 게다가 을목은 뭐예요? 이 새, 짝짝짝짝. 그거를 계속 얘기를 해야 돼. 아는 게 많아. 박학다식해. 재주가 많다는 얘기예요. 재주 많아. 그런데 어때? 술에 있으니까 세상 밖에 나가서 막 펼쳐내지는 못하겠어. 안으로는 계속 아는 게 많은 거예요. 이게 거기에 이제 그 병화를 입고시키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답답한 거지.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을 한번 만나잖아요. 술월의 을목들 보면은, 또는 술시로 흘러가도 마찬가지예요. 밤새도록 얘기해야 돼. 지지배배 이러면서 새가 짹짹짹짹 이러면서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봄과 가을의 만남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특히 봄과 가을이 만나는 건 거의 예술이에요. 예술의 경지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춘추문예라는 말도 나오죠. 춘추문예, 신인상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조화도 자체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면서 을이 술을 본다라고 하는 거는 요 술 속에 항상 신금이 있다라는 거 놓치시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럼 뭐예요? 목하고 신은 여기다 쓸까요? 금과 목의 관계예요. 금과 목. 금과 목은 뭐예요? 요거는 현실. 요거는 바로 현실성이 높다라는 얘기야. 현실면. 그리고 도구를 만들어내죠. 실제 필요한 거 만들지 뜬구름 잡는 거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사주에 금목이 많은 친구들 보세요. 뜬구름 잡는 거 안 한다니까. 아니 그거 가지고서 만들면 그게 도끼가 되냐? 뭐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항상 현실을 쳐다볼 줄 아는 거는 바로 금목의 기운이고, 근데 을이 술을 갖고 있는 분들은 바로 이 금목을 잘 쳐다볼 줄 아세요. 금목을. 그래서 뜬구름 잡지. 그러니까 이제 수화가 많은 사람들은 거의 뜬구름 잡는 기운이 좀 많죠. 그러니까 대신 이거 좋게 표현하면은 융통성이 많다 그래. 융통성이 참 많네요. 근데 뭐야? 현실을 살아갈 때는 융통성이 많으면 뭐 할 거냐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을목이 요 술 중에 신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병화를 여기에 입고시키고 나서도 아니야. 돈 되는 거는 항상 눈이 또리방 하다니까요. 돈 되는 거 어딨지 이러면서. 그거 찾아. 실제로. 그거 찾아서 내 거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그 형태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실천적인 조화. 그러니까 을이 술을 만난 것도 춘추라 그랬잖아. 조화력이라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에서도
본인이 조화력을 잘 만들어낸다니까. 줄타기도 잘 안 되니까요. 생각보다. 디테일했다가 또 여리여리했다가 또 현실 면에서 아니지 이거 100원짜리라도 또 알짝같이 모아야지. 무토 정제가 입고되니까 저금통에다가 10원 20원 차곡차곡 또 모아나가야 되지. 어떤 형태로든 자기의 그 삶에 살아가는 존재 양식이라 그러죠. 존재 양식을 본인은 또 이렇게 사는 게 그게 맞는가 보다. 그게 답인가 보다. 이러면서 살아요. 그게 맞는 거고. 팔자대로 자기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요. 자, 이제 어찌됐든지 간에 정제로서의 유용성도 50%는 나한테 주더라. 그래서 상관에 병화에 입고, 병화가 상관이죠. 그러면은 금전도 금전이지만 돈도 돈이지만 건강도 좀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을일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건강 염려증도 또 있어요. 사실은 늘 건강에 대해서 을목 자체가 목의 성향이 뭐예요? 간이란 말이에요. 간. 그래서 뭐가 조금만 막 좀 움직이거나 그러면은 피곤해가지고 배터리 다 나갔어 나 방전됐어. 그래서 자기는 주기적으로 쉬어줘야 돼. 2시간마다 3시간마다 이런 식으로. 그게 그러다 보니까 원인 모를 그 을목들은 간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건강에 있어서 술이라고 하는, 잠자라고 나는 너한테 하늘에서 뚝 던져줬어. 술 시에 잠을 자야지. 을목이 자꾸 너 돌아다니려고 했지. 돌아다닐 때는 정신의 영역 쪽에서만 돌아다녀. 술시가 되면 정신의 영역 쪽은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뭐 교직, 공직 또는 뭐 연구직 뭐 이런 패턴 다 있죠. 활인업에. 그런 거 했을 땐 괜찮다 이거야. 근데 남들이 다 하는 사회적인 성공 번영을 위해서 너무 그냥 우리가 소위 나부된다 그러죠. 나부되다 보면은 간이 쫙 타들어가 버려. 또는 간이, 이 술이라고 하는 글자는 가을의 기운이잖아요. 가을서리에 엉겨붙어 이게. 그러면은 이상하게 원인 모를 간질환 이런 데도 취약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꼭 염두에 두시고 체력을 너무 방전시키지 마실 것. 오늘 피곤한 것 같아. 입술이, 제가 여기도 이제 입술이 좀 부르텄는데, 저는 뭐 을일조는 아니지만은, 이게 피곤하면은 일단 쉬어가는 게 사실은 가장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이 술토를, 그러니까 위치별로다가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술의 그 위치, 술토라고 하는 녀석. 만약에 연에 술이 있다라고 하면은 을목한테 이건 뭐예요? 진술충미의 속성은 뭐예요? 어떤 기운을 거두어 드리잖아요. 그래서 몰락했던 선대, 조상, 인연 하기가 쉽죠. 한때 번영했다가, 그러니까 화기의 속성은 그거예요. 발화가 됐을 땐 정말 잘 나가다가 결국은 거두어 드리는 거잖아. 그래서 한때 잘 살았다가도 몰락했던 쇠몰의 그 과정을 겪었던 조상과 내가 인연이 되는데, 그 기운이 연에 있으니까 나한테도 그 데미지가 이렇게 사실은 뿌려져 있는 거예요. 진술충리생들은 조상님들이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망했는데, 예를 들면은, 근데 그 기운이 나한테까지도 이렇게 쭉 연에 있는 거는 집터 개념으로 뭐라 그랬죠? 명리에서. 그게 나한테까지도 이렇게 쭉 연결고리를 타고 들어온다 라는 거.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월에, 이게 만약에 월에 있잖아요. 월에 있으면은 어쨌든 문의는 정제란 말이에요. 정제. 내가 정제라고 하는 돈을 벌 수 있을 정도의 혜택을 부모가 자리 깔아주는 거야. 자리. 그래, 너 뭐 요만큼 내가 너 대학 공부 요 정도 시켜줬으면 됐지?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네가 알아서 나가서 먹고 살아. 직장을 다니든 뭘 하든. 그런 정제, 요만큼의 그 50% 정도라도 이런 정제를 내가 누릴 수 있게, 이거 정제를
누리고 살 만큼의 부모 혜택이 있다. 혜택은 있다. 그래도 정제격이다. 부모 혜택이 이 정도는 딱 나한테 들어와 있다. 근데 이제 술 중에 요 신금이 드러났냐 안 드러났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편관격. 일단 월에 그 지장간 있죠. 월에 있는 지장간이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이미 한 50% 점수 주고 시작해야 돼. 그게 상관격이든 걸록격이든 뭐든 다 드러나 있으면 다 좋아요. 왜냐면 나는 그거를 쫓아서 계속 될 때까지 천간에 드러났다라고 하는 건 내 정신의 의지잖아요. 그래? 나 이 편관격이라고 해도 이 편관을 쫓기 위해서 계속 내가 거기에 집중을 하는 힘이거든요, 그게. 그거를 쉽게 포기를 안 해. 그러면 성공할 확률이 높죠. 왜 우리 그거 있잖아요. 10시간의 비밀이라고 하는 하루에 10시간씩 계속 뭘 하면은 10년이면은 뭐가 내가 이제 도인의 경지에 이른다. 달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야. 뭔가 내가 천간에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거는 한눈 팔지 않고 그 녀석만 계속 어디 잠깐 한눈 팔다가도 아니지, 신금이지, 신금. 편관이지. 내가 편관격인 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걔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기운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남들보다 그 분야에서는 성공할 확률이 있는 거야. 그래서 월지 지장간에 있는 녀석이 드러나서 천간 어딘가에 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거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노력 안 하고 싶은데도 계속 그게 신경 쓰여. 계속 그게 하고 싶어. 그러다 보면은 그게 특히 월에 떠거나 연월에 떠 있으면 어때요? 직업적으로 그걸 일찌감치 내가 그쪽으로다가 추구하고 밀고 나가려고 하는 기분이 있겠죠. 그러면 성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시에 있는 경우는 제가 이제 일에는 없죠. 그러니까 시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병술시로 가죠. 병술시로 가면은 이제 시에 상관이 떠 있잖아요. 우리 첩경에 사주첩경에 이석영 선생님 책에 보면은 시, 상관, 식모, 마담하여 보고. 그래서 사주 구조가 좋은 사람들은 이 상관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표를 찍어주는 건데, 그래서 선출직, 명예, 감투를 쓸 수 있는 기운. 저기 관성이 없는데 어떻게 시의원이 당선이 됐지? 이건 뭐예요? 상관은 표를 찍어주는 거예요. 주민들이 표 찍어주는 거야. 그러면 된다니까요. 근데 이제 요 녀석을 조금 그 사주가 혼탁하게 섞여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거를 정말 식모 마담처럼 남한테 선심성 베푼다는 뜻이거든. 우리가 말년에 내가 감투 하나 쓸래도 선거 나오려면은 옛날에는 뭐 막걸리도 사주고 막 이제 요새는 그렇게 하면 다 이렇게 걸려 들어가지. 선거 끝난 다음에 벌금형 확정 받으면은 야, 너 내려와. 어디다가 막걸리를 사서 뿌리고 난리야 이씨 이러면서 그냥 대번 그냥 콩밥 먹죠. 근데 선심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쨌든 내가 사람들한테 베풀는 쪽에서의 표로다가 먹는 거는 요즘은 그 선출직 감투 쓰는 데에도 이 상관이 이 표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투표 용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찍어줘야 되거든. 이러면은 당선이 될 확률이 크죠. 식모마담 하여 보고 하는 구절처럼 아예 또 평생 어디 절집에 가서 그냥 이 술이잖아, 술시. 의리 술을 보면 심역격이잖아. 절에 가서 그냥 관세음보살님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 밖에 나와서 이제 이 대운이 또 임묘진 사오미 이렇게 올라가시잖아. 그러면은 아예 절집으로도 못 들어가. 그런 분들은 신유술 해자축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나와서 또 사람들한테 봉사를 하는 거니까 뭐예요? 교육업상에도 많이 보이고, 또 뭐 먹이고 입히고 기르고, 또 그런 쪽에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세요. 왜냐면 저게 상관이 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관은 뭐예요? 또 술시에 하는 상관이니까 뭐 저녁 장사가 더 맞겠죠. 저녁 장사. 그러면서 이제 여명이 이런 저녁 장사를 하면 술 중에 신금 때문에, 신금은 뭐예요? 관성인데 이게
나를 피곤하게 하는 손님이 가끔 들어와가지고 술 만큼 먹고 와가지고 좀 약간 땡깡 부리는 이런 손님이 올 수도 있고, 또 남명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신금은 편관 자식이에요. 근데 자식이 편관의 직업에서 특수행정 분야에서 성공한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상관, 내가 더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 상관은 뭐예요? 기존의 틀 이런 거를 다 깨트리면서 법의 사각지대, 무법지대에 의해서 막 끼웃대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가는 그런 자식도 인연할 수 있어. 왜냐면 여기 병화가 또 있어서 그래요. 이 술 중에 신금이라고 하는 편관의 내 자식이 머리 위에 상관을 이고 있기 때문에 상관의 범법 행위를 통해서 분명히 편관으로 성공한 자식인데 이거에 의해서 한 방에 또 나락으로 가서 그것 때문에 내가 부모가 속상해. 남녀 기준으로 봤을 때 특히 그래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어쨌든 자식 근심을 좀 가져다 주는 그런 기운이 되죠. 그래도 병술시로 흘러가면은 병술시로 흘러가잖아요. 그래도 문의는 정제 50%짜리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년 의식주 이런 것들은 평범한 정도로 돈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또 나갈만 하면 또 들어오고. 이제 시에서는 이제 그런데 운에서 만날 경우가 있어요. 대운에서 이제 술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정제가 들어오긴 들어오니까 야 정제해야지. 정제 가서 따박따박 돈 들어오게 하려면 내가 뭘 해야 되지? 정제의 유혹에 잘 빠지기 쉽다. 정제의 유혹에. 실제 정제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정제의 유혹에 잘 빠지는 형태. 이런 형태가 돼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운에서 들어오는 거, 운은 계속 흘러가는 거죠. 요거 한번, 요 패턴을 한번 보세요. 운이 어떻게 흘러가냐면은, 술, 해, 자, 축, 인, 묘, 진. 아휴, 더 써볼까? 사, 오, 미.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술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일어난 일들이, 해자축, 인묘진, 사오미 구간을 운이 이렇게 지나갈 때 어떤 형태로 흘러가는지를 보시면 알아요. 정제의 유혹이 들어와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부동산을 하나 사서 저기서 따박따박 임대료를 받으면 내가 평생 먹고 사는데 괜찮겠지? 정제의 유혹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이때 부동산을 샀어요. 그러면은 을일주 입장에서 굉장히 소중한 이 병화라든지 무토의 움직임을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럼 얘네들은 어때요? 화토동법에 의해서 병이 해를 보면은 절지네. 병이 자를 보면은 태지. 무토도 마찬가지죠. 절, 태, 양, 장, 목, 완, 건, 재, 세, 병, 사묘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죠? 12운성으로 힘의 세기를 봐야 돼. 12운성으로 12운성으로다가는 그 운에 있어서 힘의 세기를 봐라. 힘의 세기가 상관과 정제라고 하는 녀석이 이때 내가 정제의 유혹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토가 들어왔잖아. 어쨌든 토는 뭐예요? 부동산이란 말이야. 땅이란 말이야. 아니면은 뭐 그런 형태. 술 중에 신금도 들어있으니까 그 부동산 위에 올라타 있는 건물. 그래서 이때 땅을 샀거나 거기에 있는 건물을 샀는데 이때부터는 돈이라든지 내 식상을 막 올가매죠. 요 해자축 3년 동안 어때요? 아이고 힘들어. 그러다 이제 이때부터 좀 살아나죠. 근데 살아나긴 하는데 여기 이제 인 중에 인 속에 병화가 있으니까 병인 장생하고 무토 장생하니까 야 이제 살만해. 이때부터. 근데 겁재잖아요. 을한테 인은 겁재기 때문에 겁재는 뭐예요? 여기에 인중에 병화가 있어서 식상이 살아나니까 그때 땅을 샀는데 대충 돈 뜯어갖고 뭐하고 아주 그냥 대출 끼고 막 샀더니 힘들어 죽겠어. 근데 요때 그리고 잘 팔리지도 않아. 그래서 개이산 내려서 팔아먹으려고 했는데 돈이 막 현금이 짜치니까 안 팔려. 요때 되니까 병화가 들어오니까 어때요? 식상이라고 하는 건 나의 의식주 환경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풍족해지는 거야. 돈이 덜 쪼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땅에 저 4차선이 나네. 그 옆으로 다 뭐 도로가 나네. 그 옆으로 뭐가 개발이 되네. 요런 형태로 요게 병화라든지 무토가 이렇게 장생을 해서 이 녀석들이 목욕지 그런 가운데 보상도 받기도 하고 뭐 그 덕을 좀 보면서 요때 묘년이나 진년 가면은 이때 저지를 해놓은 그 부동산 상계 이때 가서 빚을 보겠죠. 어느 정도. 그러면서 사오미 을한테 을일주 입장에서 사오미라고 하는 글자는 로또 맞은 글자죠. 룰루랄라 이때는. 아이고 살만해 살만해. 지금 을일주들 사오미 지나가면서 올해 병운년이죠. 아 살만해 살만해. 을목이 오를 보니까 신약했던 을목들도 내 세상이야 이러면서 지금 룰루랄라 하고 계시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그 운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술은 해를 낳고 그러니까 해나 자 얘네들 입장에서는 얘가 엄마야. 그러니까 술생 해하고 해생 자한다. 이거 하고 계속 나가면 되죠. 또 자생축하고 좀 뭐냐면은 전부 요 생 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술과 자 사이에는 이게 그 인호술 신자진 격각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나의 뿌리 그러니까 그 원인은 우리 엄마가 저지를 해놓은 거를 내가 이때 와서 목줄이 확 이때 가면 아주 힘들어 죽을라래 막 안 팔려 왜 이렇게 목을 바짝 졸라대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다가 어쨌든 요 시기 이제 지나가야 이제 요게 풀리는데 근데 이제 좋다 이거 이게 세운에서 걸리면은 그래봤자 몇 년이지 뭐 까지가 몇 년만 참으면 돼요. 근데 대운에서 술해자축 대운을 지나간다. 을일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화, 상관, 무토, 정제 그 녀석이 무덤에 꽉 들어가서 그냥 막 절태양대 이렇게 지나가니까 내가 살아가기 쾌적한 환경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자기 명조 내에서 이런 운을 지나가는데도 사주 원국이 사실 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사주 원국이 목화의 기운이 잘 짜여져 있는 을목이다. 특히 화기운이 잘 짜여져 있다. 목화 통영으로 흘러간다. 그런 분들은 요런 대운이 와도 아휴 안 나가면 되지 뭐까짓 거. 아니면은 차에 히터 빵빵하게 틀고서 움직이면 되지 뭐. 그러니까 환경이 겨울이라고 해도 이미 자기는 그릇 자체를 좋게 타고난 사람들은 요 데미지를 좀 덜 입어요. 근데 사주 원국이 아주 그냥 그 금수라든지 특히 이제 이 을목 입장에서 수레자축 이런 글자들이 많이 놓여 있는 상태인데 대운에서 임묘지 사움이 지나간다 그러면은 내가 살아가기 좋은 쾌적한 환경은 들어오지만은 그릇의 사이즈가 차이가 나요. 좀 낮죠. 티코로 태어났는데 지금 계절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네. 내가 느끼기에 그래도 살만하거든요. 근데 그랜저급으로 태어난 사람이 요런 대운을 지나갈 때는 조금은 아이고 삑살이 나면서 가는 거야.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어쨌든 기름도 떨어져 가네. 뭐 기름 떨어져 가는데 경고등 들어왔는데 뭐 주유소는 왜 이렇게 안 보이지 또 그래서 어떻게 또 꾸역꾸역 가다가 아이고 간신히 또 차 쓰기 전에 또 주유소 발견해서 또 하고 이런 형태. 그래서 먼저 그릇을 봐야 돼요. 사주 원국을 보고 그 다음에 대운도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술해자축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걸 지우지 말고 자 술해자축 우리가 사주는 뿌리 근묘화실 뿌리를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은 요때 내가 심은 어떤 씨앗 뿌리가 되죠. 요때 싹을 틔워서 화실
그래서 이때 내가 어떤 씨를 던져줬느냐에 따라서 이게 꽃이죠. 격각이잖아. 그러니까 뿌리와 꽃의 관계는 어때요? 격각. 뿌리는 밑으로 내려가. 자, 뿌리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땅 속으로. 이게 뿌리잖아. 꽃은 위로 해서 이건 꽃이잖아요. 꽃이 피는 거잖아, 이게. 꽃은 뭐 병화의 형태. 이렇게 여기 수술 달렸죠, 이렇게. 꽃. 그래서 근묘화실에서 얘네 둘 관계는 이렇게 격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격각. 그래서 술이라고 하는 연도에 내가 던져놓은 씨앗은 꽃은 언제 핀다? 바로 요때 꽃이 핀다. 그런데 어때요? 을일주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때 해자축을 지나갈 때 아주 그냥 이때 피크를 이루겠죠. 아이고 힘들어 못 살겠네. 뒤로 갈수록 음기가 더 세지죠. 그러다가 인이 돼야 이제 그나마 인중에 병화가 있어서 숨통이 트인다. 이 정도가 됩니다. 네, 좀 골치 썩다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 술이라고 하는 그 기운은 어찌됐든 인호술 화운동을 만들어내요. 인호술. 그러다 보니까 남명들한테는 이 술토라고 하는 녀석이 썩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을일주 입장에서는 술이 이렇게 내 활동성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거두어 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하이라이트는 남명들이야. 남명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선생님 개띠세요? 아니면은 양띠세요? 즉 뭐예요? 얘는 인호술 운동을 하고 얘는 해묘미 운동을 하죠. 해묘미. 즉 남명의 작은 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양운동을 하잖아요. 얘네들은 양운동을 하기 때문에 남명은 술이나 미를 짝을 잘 못 채워요. 그나마 여명은 그래도 내가 타고나기를 음으로 타고났는데 요 녀석들은 뭐예요? 전부 양에 해당하는 거잖아. 음양이 짝을 채웠네. 어찌됐든지 간에 그래도 남편이라고 있는데 그래도 반쪽짜리는 채워주네. 이런 정도로는 되죠. 근데 이제 남명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개띠, 양띠 보면은, 지금 이제 70년 경술생들, 더 거슬러 올라가면 58 개띠. 참, 왜냐면 띠에 있는 건 평생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 띠가 다 나쁜 건 아니죠. 그 안에 또 나머지 연월일시에서 월주, 그 다음에 일주, 시주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사는 내용은 달라지죠. 58년 개띠 남자라고 다 그러면은 힘들게 사느냐? 아니거든요. 근데 즉 을목 입장에서 술이라고 하는 공간에 나를 집어넣고 병화도 식상도 집어넣고 정제도 집어넣고 녹록지 않은 환경에서 이루어낸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생을 바가지로 했다.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고생은 바가지로 한다. 라는 게 이미 태어난 연도, 띠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띠에서 12신살도 여기서 뽑아내고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큰 틀에서의 대음량은 항상 보고 사주를 봐 나가실 것. 어쨌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즉 뭐냐면은 을목 입장에서는 이 술이 땅이잖아. 술이 땅. 여기 땅이잖아요. 이 땅이 어때? 땅이 부실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일어나려면은 진흙 땅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술은 좀 건조한 땅이니까 어쨌든 뭔가 울퉁불퉁해. 울퉁불퉁해. 자갈이 막 깔려있어. 이렇게 해서 발을 디뎠는데 자꾸 삐끗하게 되고 삑사리 나게 하고 막 그냥 다리를, 그러니까 한쪽 다리로다가 절개 만들고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나. 그런 불편함, 식상 인묘의 그 불편함을 내가 감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여명은 그래도, 음으로 태어났는데 이 술토라고 하는 녀석을 그래도 인호술 화운동을 하니까, 내가 짝을 채워 쓰는데, 진술충미 중에서, 이 술토는 뭐예요? 얘는 그룹이 인사, 신술. 센그룹이죠. 센그룹. 그러니까 술은 뭐예요? 개죠. 개. 강아지. 강아지가
잘해줄 땐 잘해주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명 입장에서요. 남자친구가 또는 남편이 잘해줄 때는 또 잘해주는데, 한 번 또 짖을 때는 왕왕 아주 그냥 뭐 그냥 피곤하게 해. 그런 게 한 번씩 물어 또. 걔는 또 한 번씩 물어. 그러니까 아이씨 받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에이씨 이러면서 편안하게 받아 먹는 스타일은 아니다라는 거. 그걸 감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암시하는 게 바로죠. 을일주 입장에서는 술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이번 시간에는 을, 병, 무토 이런 녀석이 술이라고 하는 글자에 인묘가 되는데 을목이 술에 인묘가 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 나가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